어머, 혹시 리프팅 하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얼굴을 보며 물으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피부가도 안 까봤어요. 요즘 얼굴이 너무 탱탱하고 윤기나셔서요.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희 어머니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1년 전 어머니는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지고 주름도 부쩍 늘었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시술이나 고급 화장품을 권해드렸지만 평소 검소하신 분이라 한사코 거절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추천했던 바세린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일 꾸준히 비법을 적용해 바세린으로 피부를 관리하셨고 2개월이 지나자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건조했던 얼굴이 촉촉해지고 주름이 완화되면서 얼굴이 탱탱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아파트 이웃이 리프팅 하셨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 변화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이 가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점점 많아지는 주름이 걱정된다거나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자꾸 당기고 건조하다거나 비싼 화장품을 써도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단돈 3,000원짜리 바세린 한 통으로도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바세린의 효과를 2배 이상 높여주는 바세린 황금 루틴도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 업체에서 절대 듣지 못할 바세린의 놀라운 활용법 오직 집엑서 시청자분들께만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달 후 여러분도 제 어머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시술 받으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바세린 활용 비법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점 피부는 어떻게 변할까요? 저희 진료실을 찾으시는 60대 이상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변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피부 세포가 약 28일마다 새롭게 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60일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환자 중 한 분이 원장님 옛날엔 상처가 금방 나왔는데 요즘엔 조그만 상처도 한참을 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피부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진 증거입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며 손상된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결국 젊은 시절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지는 거죠. 둘째,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피부는 자연스럽게 수분과 유분을 적게 생산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기름져서 고민이었던 분들도 6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건조함을 호소하십니다. 우리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와 피지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 가려움증 담긴 심한 각질, 그리고 작은 주름까지 생기게 됩니다. 셋째,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듭니다.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그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콜라겐이 감소하고 50대가 넘어가면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피부는 처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 변화랍니다. 이런 노년기 피부 변화에 바세린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첫째, 보습 보막 형성입니다. 바세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완벽한 보습 보호막을 형성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다른 보습제보다 최대 170%까지 더 효과적으로 수분 손실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수분 보유력이 떨어진 노년기 피부에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76세 김영자 씨는 평생 건강했지만 75세가 되던 해 겨울부터 정강이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너무 가려워 밤에 긁다가 피가 날 정도였죠. 여러 보습제를 사용해 보셨지만 효과가 없으셨고 결국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찰 결과 노인성 건조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과 유분이 극도로 부족해져 생기는 일반적인 피부 질환이죠. 해결책으로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로션을 바르고 바세린을 얇게 정강이에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했죠. 일주 후 방문하셨을 때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어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1개월 후에는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건강해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2~3번만 바세린을 발라도 충분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둘째, 피부 재생 촉진입니다. 과세린은 단순히 보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피부의 회복 과정도 도와줍니다.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의학 연구에서는 바세린이 습륜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마르지 않고 적당히 촉촉한 환경에서 더 빨리 그리고 흉터 없이 치유된다는 개념이죠. 전직 교사였던 72세 이미숙 씨는 은퇴 후 피부 노화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도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와 입과 주름이 깊어지는 것 같아 우울해요. 나이 들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이숙 씨의 피부를 살펴보니 표피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세안하고 각종 안티에이징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였죠. 저는 오히려 스킨케어를 단순화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녁에 부드러운 클렌저로 세안 후 약간 촉촉할 때 눈가와 입가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바세린을 얼굴에 발라도 괜찮을지 걱정하셨지만 순수한 바세린은 모공을 막는 성분이 아니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1개월 후 이숙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당김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촉촉해요. 3개월 꾸준히 관리한 결과 눈가와 입가에 미세한 주름이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각질 완화입니다. 노년기 피부는 각질이 두껍게 쌓이기 쉽습니다. 이는 피부세포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자연적인 각질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바세린은 이런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탈락을 도와줍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68세 박종우 씨는 손이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10년 넘게 건선을 앓고 계셔서 손등과 팔꿈치에는 두꺼운 각질과 함께 가려움 통증이 있었죠. 손이 너무 갈라져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이 무섭다고 만지기 싫어해요. 박종우 씨는 상담 중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약과 함께 저녁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건선이 있는 부위에는 약을 바른 후 바세린으로 덮어 밀봉 효과를 주도록 했죠. 한 달 후 박종우 씨는 훨씬 부드러워진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할아버지 손을 만져도 괜찮대요. 3개월 꾸준히 관리한 결과 건선 증상도 많이 호전되었고 갈라졌던 피부도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3가지 효과만 봐도 바세린이 피부 건강에 꼭 필요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되실 텐데요. 하지만 바세린을 그냥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얻는 건 아닙니다. 바세린의 장점을 2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알고 실천해야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노화되기 쉬운 부위별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릴까? 우리는 보통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지만 사실 노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부위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며 노화 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어요. 얼굴과 함께 이런 부위를 같이 챙겨주면 피부 나이가 훨씬 더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부위별로 바세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눈가입니다. 눈 주위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연약한 부위로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위는 피지선이 거의 없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또한 순수한 바세린은 알러지 반응이 매우 적고 안전합니다. 다만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저녁에 세안 후 약지를 사용해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냅니다. 손가락 끝에서 바세린을 녹인 후 눈밑과 눈꺼풀에 부드럽게 두드리듯 바릅니다.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눈꼬리 주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팔자 주름입니다. 입 주변의 팔자 주름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대표적인 주름입니다. 이 부위는 표정 근육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바세린을 콩알 크기로 덜어냅니다. 손가락으로 녹인 후 팔자 주름을 따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줍니다.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약간 더 두껍게 발라도 좋습니다. 셋째, 목입니다. 목은 얼굴 다음으로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거북목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목을 자주 숙이는 현대인들은 더 일찍 목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목 피부는 얼굴보다 훨씬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먼저 저녁에 목을 깨끗이 세안한 후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손바닥에 덜어냅니다. 목 전체에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바릅니다. 특히 가로 주름이 있는 부위에는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바세린을 바른 후에는 가볍게 목을 스트레칭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하시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바르고 한 달 뒤에 양쪽 손을 비교해보세요. 차이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드린 부위만 챙긴다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할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특히 기름진 피부인 분들이라면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트러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곧 알려드릴 주의 사항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이것까지 아셔야 바세린의 진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각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법을 조금씩 조절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진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름진 피부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마, 코턱이 번들거리는 경우가 많죠. 호르몬 변화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노년기에도 피지 분비가 활발한 경우가 있죠. 원장님, 제 얼굴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름져요. 바세린 같은 기름기 있는 제품을 발라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 코, 턱에는 바세린을 아주 얇게 바르거나 생략합니다. 대신 건조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얇게 바릅니다. 아침보다는 저녁에,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낮 시간대 피지 분비와 겹치지 않아 번들거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용량을 확연히 줄이고 겨울철에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여 계절적 변화에 대응합니다. 68세 박철수 씨는 10대 시절부터 평생 지성 피부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이마와 코 부위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기름이 많이 분비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더 건강한 피부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바세린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에는 바세린이 더 기름져 보여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권유대로 이마 코턱은 피하고 건조한 뺨과 눈가에만 아주 얇게 발랐더니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회 정도 자기 전에만 바세린을 발랐습니다. 점차 피부가 적응하자 겨울철에는 매일 저녁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약 2개월 후 재방문했을 때 박철수 씨의 피부는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건조했던 뺨과 눈가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특히 겨울철에 일어나던 당김과 각질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계절에 따라 바세린 사용량을 조절하며 여름에는 주로 눈가와 입가에만 사용하고 겨울에는 좀 더 넓은 부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부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며 특히 건조함으로 인한 미세주름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둘째, 예민한 피부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더욱 얇아지고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며 특히 여러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자극을 받은 피부는 더욱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성분이 단순해 알레르기 반응이 극히 든 제품이라 예민한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민감성 피부에 가장 안전한 보습제로 바세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피부는 피부를 자극하는 다른 제품들을 모두 중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한 후 물기가 약간 남아있을 때 안전한 보습제를 바른 후 바세린을 얇게 바릅니다.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냉장고에서 약간 차갑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면 더욱 진정 효과가 좋습니다. 민감한 피부는 한 번에 넓은 부위에 적용하기보다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71세 조영미 씨는 젊은 시절부터 극도로 민감한 피부로 고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증상은 더욱 심해져 간단한 세안제나 보습제조차 사용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어서는 건조함까지 더해져 피부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영미 씨는 일생 동안 수십 가지 화장품을 시도했지만 다 자극이 왔습니다. 고가의 민감성 피부용 제품을 써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부과 약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좋아지다가 다시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영미 씨에게 모든 화장품 사용을 2주간 중단하고 미지근한 물로만 세안한 후 바세린만 사용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냉장 보관한 바세린을 아침 저녁으로 얇게 발랐고 특히 홍조가 있는 부위에 집중했습니다. 10일 정도 지나자 가려움증이 현저히 줄었고 2주 후에는 붉은기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으로 가려움과 홍조 없이 지내고 있어요. 피부가 화끈거리는 느낌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편안함을 느껴요. 이전에는 화장품을 바르면 온종일 피부가 당기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안정된 피부를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조영미 씨는 이제 세안 후 약간의 시간을 두고 바세린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루틴을 확립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었고 가끔 생기는 작은 자극에도 더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은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다고 하시며 단순한 관리법이 오히려 그녀의 피부에는 최선이었다고 진료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알레르기성 피부입니다. 노년기에는 면역체계의 변화로 이전에 없던 알레르기가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문제없이 사용해온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겨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바세린은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알레르기 반응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피부에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대개 여러 복합 성분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바세린은 그런 복잡성이 없어 안전합니다.
알레르기성 피부는 먼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알레르기 원인을 파악합니다. 원인 물질을 피하면서 순수한 바세린만 사용합니다. 바세린을 냉장 보관하여 차갑게 발라주면 가려움과 염증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부위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발라 약효를 높이는 밀봉요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75세 김정은 씨는 평생 피부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75세가 되던 해 갑자기 얼굴에 붉은 발진과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을 때 그는 이미 3개월 동안 여러 약국 제품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사용하던 면도 크림과 스킨 로션이 갑자기 문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변화 때문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 전체로 발진이 퍼졌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부과 검사 결과 김정은 씨는 나이가 들면서 화장품에 흔히 사용되는 방부제와 향료에 알레르기가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존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처방 스테로이드 크림과 함께 바세린을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김정은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렇게 심한 상태에 단순한 바세린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의 반응이 오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3주 정도 지나자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는 붉은 발진도 많이 가라앉았고요. 모든 화장품에 반응이 와서 포기 상태셨는데 바세린만 유일하게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덕분에 피부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김정은 씨의 피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일상 루틴을 완전히 바꾸어 단순한 세안제와 바세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복잡한 제품보다 단순한 바세린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 건강은 복잡한 루틴보다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며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야 하실 바세린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꿀팁은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이 확실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따라해 보시고 피부 변화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도 효과가 좋지만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피부과 30년 경력에서 찾아낸 방법들을 공유해 드릴 경우 첫째, 물기가 있을 때 바르기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이 있을 때 바르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완전히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약간 촉촉할 때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세안 후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세요. 손으로 가볍게 눌러 과도한 물기만 제거합니다.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바세린을 발라줍니다. 샤워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몸 중 건조한 부위에 바세린을 발라주면 효과적입니다. 물에 담가둔 스펀지와 건조한 스펀지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물을 흡수할까요? 당연히 이미 물기가 있는 스펀지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둘째, 따뜻하게 녹여서 사용하기입니다. 바세린은 실온에서는 약간 단단한 젤 형태이지만 체온이나 손의 온기로 녹이면 더욱 부드럽게 퍼져 피부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바세린을 손가락에 덜어낸 후 양 손바닥 사이에서 10초간 문질러 따뜻하게 녹입니다. 녹은 바세린을 피부에 부드럽게 바릅니다. 특히 두꺼운 각질이 있는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에 사용할 때는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밀봉요법 활용하기. 밀봉요법은 피부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문적인 방법인데 집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하게 건조하거나 갈라진 피부 습진이 있는 부위에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문제가 되는 부위에 바세린을 평소보다 두껍게 바릅니다. 바른 부위를 랩비나 면장갑, 면양말 등으로 감싸줍니다. 그대로 주무시는 동안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랩이나 장갑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부에 수분 스파를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룻밤 만에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바세린 황금 루틴을 알려드릴 겸 지금부터 소개할 이 마지막 단계는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배운 방법들도 이 순서를 제대로 지켜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그동안 바르셨던 것도 제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하루 중 바세린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밤이에요. 밤에는 우리 피부의 재생과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 세포 재생 속도가 약 3배 정도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바세린 황금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과 순한 클렌저로 얼굴과 몸을 부드럽게 씻습니다. 얼굴은 6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세안합니다. 그 후 타월로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누르듯 물기를 제거합니다. 얼굴에 사용하시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른 후 마지막 단계로 바세린을 매우 얇게 바릅니다. 건조하고 주름이 있는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바릅니다. 바세린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하게 녹여줍니다. 건조한 몸 부위도 부드럽게 바릅니다. 필요하다면 랩이나 면장갑, 면양말 등으로 감싸줍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피부 관리를 위한 바세린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단순한 제품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세린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노년기 피부가 경험하는 주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피부는 세포 재생이 느려지고 건조해지며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바세린은 완벽한 보습 보호막을 형성하고 피부 재생을 강화하며 각질을 완화해줍니다. 눈가, 팔자주름, 목련기에 특히 취약한 부위에 바세린을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피부 타입에 맞게 바세린 사용법을 조절하세요. 이에 더해 물기가 있을 때 바르기, 따뜻하게 녹여 사용하기, 밀봉요법을 활용해 바세린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특히 밤 시간에 바세린 루틴을 실천하면 수면 중 피부 재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고가의 화장품에 실망하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이 제품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피부 관리는 일관성과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룻밤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바세린 사용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